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평생 아들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고도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 아이의 삶에서 너무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마주한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사람은 늙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깊이 외로워집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저녁, 짧은 대답만 남은 통화, 명절이 지나고도 비어있는 식탁 앞에서 어머니는 자꾸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나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큰 사건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시에서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은 밤을 건너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쓸쓸해집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대개 아들이 나쁜 말을 했을 때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모두 끝낸 뒤 형식적으로 알려올 때, 어머니의 마음은 더 서늘해집니다. 이번 주에는 바쁘니 다음에 갈게. 그 한마디를 듣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어머니는 한동안 식탁 위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이미 데워놓은 국은 식고 꺼내놓은 반찬은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아들은 그저 일정이 바빴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자리가 밀려났다고 느낍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은 원래 크면 제 살기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말라는 말만으로는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대를 사랑의 증거라고 믿어온 데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찾아오면 사랑받는 어머니이고 연락이 뜸하면 버림받은 어머니라고 스스로 판결해버리는 순간 어머니의 평안은 아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의 절반은 자식이 준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아이가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붙들고 있던 내 생각이 키운 것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책임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빼앗긴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돌려드리려는 말입니다. 아들의 태도는 어머니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태도가 자신의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게 둘지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전화하지 않은 날이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이웃이 아들은 자주 오지 하고 아무 뜻 없이 물으면 웃으며 대답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마음을 찌릅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지난 수십 년이 떠오릅니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자신이 사고 싶던 옷을 내려놓았던 날, 열이 나는 아이를 업고 밤새 병원을 오갔던 일, 결혼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모아둔 돈을 내주었던 순간까지 하나씩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 정도도 못하니? 하지만 사랑이 계산으로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계산서를 들고 있는 쪽입니다. 아들은 그 계산서를 본 적도 없고 어머니는 말하지 않은 채 계속 기다립니다. 기대는 말없이 쌓이고 실망은 매번 더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래 참아온 원망이 터집니다. 아들은 갑작스럽다고 느끼고 어머니는 이제야 진심을 말했다고 느낍니다. 서로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고 그 차이가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 보아야 할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라면 자식이 알아서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쉽게 익숙해집니다. 매번 준비된 밥상,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전화,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는 도움은 처음에는 고마움이지만 오래 반복되면 배경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귀한 것도 계속 주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경계 없는 사랑이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아들을 미워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무시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의 행동은 한 장면일 뿐이고 어머니의 삶은 그보다 훨씬 길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아들 자체가 아니라 아들이 반드시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놓는 일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줄이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고 아들의 삶과 자신의 삶 사이에 숨 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다리되 하루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으며 서운하더라도 그 감정이 내 존엄을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연락하지 않은 저녁에도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실 수 있어야 빈 식탁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틀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의 전화에 오늘은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자식의 방문 사이에 잠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그 자체로 완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선명해집니다. 아들이 어쩌다 건넨 짧은 안부도 빚의 일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지 않은 날을 세는 대신 온 순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원망이 줄어들면 아들도 대화를 부담이 아니라 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사랑 안에 숨은 요구가 너무 무거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무감각함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힘에서 생깁니다.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전역을 지키고 섭섭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도구로 키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사랑은 많이 줄수록 깊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상대의 마음속에서 빚으로 느껴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에게 준 것을 사랑이라고 기억하지만 아들은 어느 날부터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을 바라보는 자리와 시간이 서로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 어머니의 희생은 필요했습니다. 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잠과 돈과 시간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밤을 새웠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학원비를 냈으며 자신이 힘든 날에도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때는 보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자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어른이 되면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겠지. 내가 외로울 때 먼저 전화해 주겠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수고를 알아주겠지. 그 소망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권리로 굳어지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자신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 주어진 사랑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언젠가 돌아와야 할 마음의 몫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오래 쌓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간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다녀오라고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나는 허리 아파도 내 아이를 봐줬는데 너는 나와 하루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니?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어떤 날에는 아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부탁합니다. 어머니는 적금을 깨서 돈을 보내고도 그래.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부모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아들이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도와준 순간에는 사랑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보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는 약속이 아니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모르고 어머니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서로가 다른 장부를 들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사랑이 빚으로 바뀌면 어머니의 말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가 못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여기까지 왔겠니? 이런 말은 사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사랑보다 채무를 확인하는 문장으로 들립니다. 아들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숨이 막히고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을 해도 마음의 계산이 따라올 것 같고 방문할 때마다 죄책감을 확인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까워지고 싶어서 지난 희생을 꺼내지만 아들은 그 말에서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수록 감사하기 어려워집니다. 고마움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오래가지만 강요되는 순간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된 사랑은 따뜻함보다 피로를 남깁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자신의 희생을 모두 없었던 일처럼 여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한 세월은 분명 귀합니다. 다만 그 희생의 가치를 아들의 보답으로 증명받으려 하지 않아야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자식의 태도에서 찾기 시작하면 자식이 무심한 날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한 일은 그때의 자신이 사랑으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네가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 이 문장은 아들을 풀어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 자신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빚으로 남겨두지 않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보답을 기다리는 채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부터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랑의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함까지 받아들이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과 경계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함부로 말한다면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라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해야 합니다. 다만 그 거절의 이유가 과거의 희생을 갚으라는 분노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에게 큰 돈을 내주고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고도 나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가?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도움은 이미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질문은 어머니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정직하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기꺼운 마음이 없는 희생은 멈추며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아들도 비로소 어머니를 한 사람의 삶을 가진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빚을 지우는 방식으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힘에 가깝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의 희생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아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을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때부터 만남은 갚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서로가 선택해서 다가가는 시간이 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마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덜 주더라도 원망 없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소진하지 않고 도와주되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거절하되 미워하지 않는 것, 그 균형 안에서 어머니의 품위도 지켜지고 아들의 마음도 비로소 자유롭게 돌아올 자리를 얻습니다. 보답을 기다리는 마음은 처음부터 원망의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들이 먼저 전화해 주겠지. 이번 생일에는 시간을 내주겠지. 내가 아플 때는 적어도 곁에 있어 주겠지. 어머니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쳤으니 그 정도는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거창한 욕심이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기대입니다.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가까이 두고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벨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에 얼른 화면을 보지만 보험 안내 전화이거나 광고 문자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들의 연락은 없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지난번에 바쁘다며 급히 끊었던 목소리가 떠올라 멈춥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사실이 더 서글퍼집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에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전화하지 않는 것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방문하지 않는 것은 며느리와 자기 가족만 소중하기 때문이며, 짧게 대답하는 것은 나를 귀찮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무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거절은 아니고 모든 부재가 버림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운 사람은 잠깐의 거리에서도 버림을 보고 존중받지 못할까? 두려운 사람은
짧은 대답에서도 무시를 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기대는 상대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실망은 보이지 않던 모욕까지 만들어냅니다. 아들이 한 번 찾아와도 왜 이제야 왔니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용돈을 보내도 돈보다 얼굴을 보여야지라는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받아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받은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보답의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아들은 그 기대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야 하는지, 한 달에 몇 번 방문해야 하는지, 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점수가 깎이고 관계는 점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답 기대를 끊는다는 것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다만 그 바람을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이 연락하면 기쁘게 받되 연락이 없다고 하루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되 오지 않았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오지 않는 주말마다 커튼도 열지 않고 집 안에만 머뭅니다. 친구가 산책하자고 해도 아들이 올지 몰라 라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지 않고 해가 진 뒤 어머니에게 남는 것은 허전함과 분노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삶의 중심은 점점 아들의 일정으로 옮겨갑니다. 자신의 시간은 아들이 오지 않을 때 남는 빈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말 계획을 먼저 세우고 아들이 온다고 하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고 이미 외출 중이라면 오늘은 어렵고 다음에 보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섭섭해할까 두려워 모든 시간을 비워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대기실에 가두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아들을 우선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기 일정을 먼저 정하면 죄책감이 올라옴.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 것은 아닐까? 나중에 아들이 정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늘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편할 때만 찾아오는 구조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시간을 존중해야 아들도 그 시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보답 기대를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다리는 행동부터 줄이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하루를 보내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는 산책을 나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며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는 것입니다. 아들의 연락을 잇기 위해 바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아들의 반응보다 더 넓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마음속 계산을 멈추는 일입니다. 내가 해준 것과 아들이 해준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관계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은 같은 종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준 것은 성장의 시간이었고 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성인이 된 뒤에 제한된 시간과 마음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맞추려 하면 언제나 어머니 쪽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되 그것을 현재의 청구서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네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랑해서 선택했고 지금의 나는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생각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아들이 달라지지 않아도 어머니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오르내리지 않고 방문 횟수로 사랑의 크기를 재지 않으며 감사의 말이 없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스스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보답을 내려놓은 어머니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줄고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아들이 와도 매달리지 않고 떠나도 원망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아있지만 기다림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도 어머니를 불쌍해서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무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너무 오래,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주어질 때 그 귀함을 잊는 데서 무례함은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사랑해서 문을 열어두었고 아들은 그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줄 알게 됩니다. 부탁하면 들어주고 급하면 돈을 내주고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일을 미루어 달려가는 일이 반복될수록 아들은 도움을 은혜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퇴근이 늦으니 손주를 잠깐만 봐달라는 말, 이번 달만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말, 집에 반찬이 없다며 몇 가지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느냐며 기꺼이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주를 안았고 자신의 병원 예약을 미루면서까지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모아둔 생활비에서 돈을 꺼내보내고도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갚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어머니는 사랑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선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손주를 봐주기 어렵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걱정보다 먼저 난처한 목소리를 냅니다. 갑자기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기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계속 참아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냉정한 진실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정합니다. 한 번 늦은 연락을 받아주고 두 번의 무례한 말을 넘기고 반복되는 부탁에도 아무 말 없이 응하면 상대는 그것이 허용된 방식이라고 배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으니 언젠가는 미안해 하겠지. 나이가 들면 내 마음을 알겠지. 그러나 사람은 불편함을 겪지 않고는 자신이 누리는 편의를 잘 보지 못합니다. 늘 준비된 밥상을 받는 사람은 그 밥을 만든 시간을 모르고 언제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누군가가 포기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은 설명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한계와 부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생기기도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는 순간도 되게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엄마는 왜 맨날 서운해해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말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지만 그 관계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주는 사람이었고 아들은 계속 받는 사람이었어요. 주는 쪽이 아무런 조건도 말하지 않으면 받는 쪽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끝없는 희생은 아들의 성숙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가 해결해 주면 아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부부 사이가 힘들면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며 아이를 돌보기 어려우면 어머니의 시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가족의 든든한 중심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대가는 어머니에게만 남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들은 책임감과 감사의 기회를 잃습니다. 관계에는 점점 존중이 사라집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거절을 배신으로 느끼고 어머니는 아들의 부탁을 사랑의 확인처럼 받아들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소한 거절 하나가 큰 다툼으로 번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급하게 돈을 부탁하자 자신의 치료비를 줄여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가족과 외식한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아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가 치료비를 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나는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감춘 희생은 상대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큰 희생이 아니라 더 정직한 태도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도움이 자신의 건강과 노후를 해친다면 멈춰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렵다. 내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된다. 그 말투로 이야기하면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아들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을 다시 그리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늘 열려 있던 문이 정해진 시간에만 열리면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머니가 돈을 보내지 않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까지 어머니가 대신 없애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느끼는 불편함이 곧 내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도록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할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순간에는 단호하게 멈추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성인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아끼기 시작하면 관계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나중에 연락하고 몸이 힘들 때는 쉬며 자신의 돈과 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생색내지 않을 만큼만 주고 거절한 뒤에도 죄책감으로 다시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쌓이면 아들은 서서히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시간도 귀하고 어머니의 건강도 한정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사랑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존중은 부탁을 모두 들어준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때 생깁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때 아들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지만 그 따뜻함이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말은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평생 아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사랑이 줄어든 것 같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가 마음으로는 힘들어 하면서도 입으로는 또 그래,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아들이 갑자기 손주를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병원 예약이 있지만 아들이 곤란해 할까봐 일정을 바꿉니다. 몸이 아파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고맙다는 말보다 다음 부탁을 먼저 꺼냅니다. 그때 어머니는 서운하지만 또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희생은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내가 네 식구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아들은 당황하고 어머니는 오래 참은 자신이 억울합니다. 문제는 거절하지 못한 시간이 길수록 상대는 그 희생을 희생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보여준 태도를 기준으로 관계를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받아주고 무례한 말에도 넘어가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면 아들은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언젠가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인 친절은 결국 사랑의 얼굴을 잃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자랍니다. 아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만날 때마다 지난 희생이 언젠가 청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각자의 몫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손주를 볼 수 없다. 그 돈은 내 생활비라서 줄 수 없다.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시 통화하겠다. 이 문장들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도 과거의 희생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처음 거절하면 아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주셨잖아요. 엄마가 왜 갑자기 변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도와줘야 하나? 너무 매정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대의 불편함은 변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래 누려온 편의가 줄어들 때 누구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거절하고 내일은 미안해서 다시 들어주면 아들은 경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 화를 내거나 서운한 표정을 보이면 결국 어머니가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정한 선은 감정이 흔들려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부드러울 수 있지만 기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반찬을 해달라고 할 때마다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듭니다. 손목이 아파도 참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자주 해주기 어렵다고 말하자 아들이 무심하게 그럼 사 먹죠. 뭐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섭섭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답 안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해주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만 자신이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무너진다고 믿고 있었던 셈입니다. 부모가 대신해 주지 않아야 자식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책임, 돈을 계획하는 습관,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 부모의 시간을 미리 묻는 예의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빈자리를 메우면 아들은 자신의 몫을 감당할 기회를 잃습니다. 돕는 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지나친 도움은 성숙을
늦추기도 합니다. 경계를 세울 때는 분노보다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참은 사람은 말을 시작하면 지난 일을 모두 꺼내고 싶어집니다. 그때도 내가 해줬고, 저번에도 내가 참았고, 너는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를 한꺼번에 쏟아내면 아들은 내용보다 공격받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만 짧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오늘 쉬어야 한다. 이번 부탁은 어렵다. 서로 존중하는 말로 이야기했으면 한다. 경계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아들이 곧바로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존중은 한 번의 말로 생기지 않고 반복되는 태도를 통해 자리 잡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과 돈과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때 아들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나 경계가 차가움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한 뒤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아들이 미안해할 때까지 침묵으로 벌 주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통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지만 네가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얼굴 보자. 이렇게 손을 지키면서도 마음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에서 필요한 단단함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부탁에 응하지 않아도 좋은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지키고 병원 약속을 우선하며 피곤할 때 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책임입니다. 희생을 멈춘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 없이 줄 수 있는 사랑만 남습니다. 줄 때는 기꺼이 주고 어려울 때는 분명히 거절하며 무례한 말 앞에서는 조용히 대화를 멈추는 사람은 더 이상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덜 해주지만 더 존중받고 덜 설명하지만 더 무게 있는 어머니가 되는 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약해집니다. 특히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서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지 않을 때 어머니는 자신이 해온 모든 일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감사가 없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감사가 와야만 내 삶의 가치가 확인된다고 믿는 데서 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매일 전화해. 병원도 꼭 같이 가고 어머니는 웃으며 좋겠네 라고 대답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아들은 왜 그러지 못할까? 내가 덜 잘 키운 것일까? 친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이었지만 어머니의 아픈 곳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우면 오래된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도시락을 싸던 새벽,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귀금속을 팔았던 날, 아들이 힘들다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냈던 순간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 기억 뒤에 따라오는 것은 대개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한마디도 없니? 이 질문이 반복되면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행동을 감사의 유무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도 말투가 따뜻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찾아와도 오래 머물지 않으면 부족하며 선물을 받아도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미 마음이 인정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인정은 받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기다리며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의 심판권을 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말하면 좋은 어머니가 되고 무심하면 실패한 어머니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치가 아들의 감정과 성숙도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희생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쫓겨 부모의 수고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태도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줄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 상처받는 쪽은 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한 일을 부모니까 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부탁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머니의 희생 뒤에 어떤 포기가 있었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속하지만 인간관계는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인생의 절반을 내어준 일이지만 아들에게는 성장 과정, 속자연스러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평생 설명하고 증명하려 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지 아니? 라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어머니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아들은 비난으로 듣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움을 기대하지만 아들은 죄책감과 압박을 느낍니다. 결국 대화는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집니다. 인정받고 싶어 꺼낸 말이 오히려 인정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들의 감사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아들의 입으로만 확인하려는 습관을 끊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새 아이를 지킨 시간도, 가족을 위해 버틴 날들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던 순간들도 이미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고맙다고 말해야만 진실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고, 때로는 잘못도 했지만 그때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 세월 전체를 실패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의 현재 태도가 부모의 모든 과거를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무심한 반응을 들은 뒤 며칠씩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나를 몰라주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깊이 숨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넓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시고 좋아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며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아들과의 관계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시간도 있고 이웃으로서의 따뜻함도 있으며 자신만의 취향과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한 사람의 무게가 됩니다. 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해주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더 큰 돈을 주고 더 자주 반찬을 만들고 더 많은 부탁을 들어주면 언젠가 고마워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왜곡합니다. 상대는 사랑의 깊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양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은 희생을 늘린다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존중할 때 관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 약속이 있어. 그 일은 네가 결정해야 한다. 나는 충분히 생각했고
이번에는 도울 수 없다. 이런 말을 차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매달리지 않습니다. 덜 애원하고 덜 설명하며 더 분명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아들이 언젠가 어머니의 수고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부모가 되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뒤늦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기다리며 현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정은 오면 감사히 받되 오지 않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존엄은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아들의 무심함이 내 가치를 깎지 못하게 하고 세월의 수고를 스스로 알아주며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지 않는 것.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인정의 굶주림에서 벗어나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고 연락 한 번 없다는 이유로 밤이 무너진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아들의 손에 너무 많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흔들림이 삶 전체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세 번째 것은 바로 아들의 행동에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맡기는 감정적 의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밤사 이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점심 무렵까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혹시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저녁이 되어도 조용하면 며느리가 자신을 멀리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아들은 그날 단지 바빴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아들이 다정하게 전화한 날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아들 이야기를 자랑하고 평소보다 밥맛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아들이 무심한 목소리로 지금 바빠요 라고 말하면 그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자신의 평안이 아들의 말투와 연락 횟수에 달려 있으니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날씨가 바뀝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곁에 없어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의존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자신까지 무너집니다. 사랑은 마음을 넓히지만 의존은 시야를 한 사람에게만 좁힙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남편과 가족, 직장과 살림으로 하루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역할이 줄어들면 아들이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남기 쉽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면 자신도 잘 산 것 같고 아들이 멀어지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잃을수록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주 전화해 주기를 바라고 주말마다 찾아오기를 바라며 중요한 일을 모두 자신과 상의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자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서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알면 밀려난 기분이 듭니다. 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독립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빼앗긴 일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들이 휴가 계획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함께 가자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아들은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이 전화해도 짧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서운함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아들은 이유를 몰라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감정적 의존은 이렇게 침묵과 눈치, 죄책감을 통해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직접 네가 없으면 나는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도 한숨과 삐친 말투로 같은 뜻을 전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어머니의 기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커질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자리에는 돌아오지만 누군가의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서는 숨고 싶어집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피하는 이유가 반드시 사랑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하고 방문할 때마다 섭섭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면 만남이 휴식이 아니라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없을 때 즉시 이유를 추측하지 말고 잠시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외로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가, 버림받을까 두려운가, 감정의 이름을 알아차리면 그것이 곧 사실은 아니라는 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실제로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도 다시 넓혀야 합니다. 아들이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가까운 곳을 걷고 오래 미뤄둔 책을 읽으며 마음 편한 사람과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고 매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하루의 질서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답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지내니?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라고 말하고 바쁘다고 하면 그래. 시간 날 때 연락해라 라고 편안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짧게 대답한 것을 하루 종일 되새기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운하다고 곧바로 따지거나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다른 가족에게 아들 흉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처음 올라올 때 가장 크지만 잠시 지나면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보입니다. 분노인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었고 배신감인 줄 알았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감정적 독립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들이 잘하면 기뻐하고 힘들면 마음 아파하되 그의 선택이 내 삶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고 돌아간 뒤에도 자신의 저녁을 평온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아있지만 삶의 방향은 자신이 정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하면 아들도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관계에 숨쉴 공간이 생기면 자발적인 마음이 돌아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자신이 가벼워집니다. 아들의 태도가 좋지 않은 날에도 밥을 먹고 산책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어도 자신의 하루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반응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판결하게 두지 않습니다. 노년의 힘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대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고 서운함을 느끼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며 외로움이 와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것. 그때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의 어머니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가진 한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많은 것을 붙잡는 법보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들을 향한 기대도, 끝없는 희생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모두 사랑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이라도 자신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존중을 잃게 만든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사랑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사랑 때문에 자신까지 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던 일, 아들이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의 늦은 밤 부엌에 섰던 일,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아들의 앞날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오늘의 어머니를 계속 아프게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봅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는 말이 오늘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예전에는 그 한마디의 서운함이 밤새 이어졌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며 자신의 저녁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약속을 잊었다고 해서 어머니의 하루까지 함께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붙잡아 존중받을 수는 없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존중받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보다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차분히 구분하는 어머니가 오히려 더 무게 있게 보입니다.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켰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조언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까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모두 들어주고 해결책까지 마련해 줄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노후를 허물어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남겨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아들이 서운해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어머니가 나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늘 참던 사람이 한계를 말하면 상대는 변했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사람은 이제야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다. 오늘은 쉬어야 한다. 그 말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짧고 차분하게 말하면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과거의 희생을 꺼내지 않으며 상대를 벌주려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계는 화가 아니라 침착함에서 더 강해집니다. 아들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맞서 싸우거나 며칠 동안 냉담하게 굴기보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멈추면 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조용히 지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줄 때 아들도 관계의 선을 배우게 됩니다. 존중은 요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줄 때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다가오면 따뜻하게 맞 도움이 필요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움 때문에 자신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주고 나서 원망할 것 같다면 주지 않는 편이 거절한 뒤 죄책감 때문에 다시 번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랑은 많이 주는 것보다 맑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없는 희생을 하며 속으로 서운해하는 것보다 가능한 만큼만 돕고 편안하게 돌아서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고 아들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게 할 때 두 사람은 비로소 성인과 성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의 전화가 짧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절에는 오래 머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까지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함은 사랑했던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붙잡고 자신의 밤을 모두 어둡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몸을 돌보고 오래된 친구와 웃으며 혼자 있는 저녁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 외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이에 삶이 흘러가게 두지 말고 오늘의 햇빛과 식사와 걸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들이 크게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덜 흔들리고 덜 매달리고 덜 원망하게 됩니다. 대화는 짧아도 편안해지고 만남은 잦지 않아도 덜 무겁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존중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디까지 허용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쌓이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되 사랑은 남기고 희생을 줄이되 따뜻함은 잃지 않으며 의존에서 벗어나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이것이 후반부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에게 허락해도 됩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없는 날에도 평안할 수 있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세월은 충분히 귀하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되 삶의 열쇠까지 건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열쇠는 이제 어머니 자신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덜 설명해도 됩니다. 덜 기다려도 되고 덜 미안해해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더 살피고 자신의 시간을 더 존중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 한 번 더 천천히 숨을 고르면 됩니다. 그 침착함 속에서 어머니의 품위가 살아나고 그 품위 속에서 관계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머니를 가장 오래 괴롭혀온 세 가지 마음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기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 그리고 아들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하루를 맡기는 감정적 의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원망과 계산과 두려움이 빠져나가며 더 맑아집니다. 아들이 연락하지 않는 날에도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무리한 부탁에는 차분히 거절하며 감사의 말이 없어도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스스로 알아줄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애썼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때의 형편과 마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의 현재 태도가 그 모든 시간을 실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덜 탓해도 됩니다. 아들이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고 오래도록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 대신 자신의 시간을 선택하고 희생 대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원망 대신 조용한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갑게 끊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덜 말하지만 더 무게 있게, 덜 내어주지만 더 진실하게 살아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